자, 등비합 보겠습니다. 등비합.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SN입니다. SN. SN. 자, 초항을 A라고 하면은 둘째 항은 AR, 그 다음에는 AR 제곱, 땡땡땡, n번째 항은 AR,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구하는 공식 이제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현식이 등차 합공식의 아이디어가 뭐라고? 거꾸로 쓰기라고. 거꾸로 쓰기. 알겠어요? 그 책을 좀 어? 여러분, 근데 현식이 책 많이 읽잖아. 그 수학책도 좀 많이 읽어. 그 가우스가 이제 1화죠, 1화. 그 1화인데 가우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거꾸로 쓰는 거를. 가우스는 삼촌이 무슨 일 했대요? 알아요? 관심 없죠? 자기들 진짜 삼촌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를 텐데. 자, 가우스네 삼촌이 무슨 일 하는지. 가우스네 삼촌이 그 벽돌공이었대요. 벽돌공. 집 짓는데 벽돌. 그래서 가우스가 놀고 있는 삼촌이 그 벽돌 싸는 걸 봤대. 벽돌 싸는 걸 봤는데 벽돌을 갖다가 쌓아진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쌓는데 실제 이렇게 안 쌓긴 하지, 그죠? 엇갈리게 쌓죠. 이러면 하나쯤 다 무너지게, 진짜. 그죠? 그건 됐고, 이게 쌓는데 이렇게 쌓는 걸 보니까 거꾸로 하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하면은 어차피 이게 똑같이 들어맞는 게 이런 게 좀 보이더래.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색깔 달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더래.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생활 속의 지식이 있어서 그 학교 수학생이 남겼는데 거기서는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일화가 있단 말이야. 자, 등비수열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등비수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공비를 곱하시는 겁니다. 공비 곱하기. 요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합공식을 유도하는.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r을 곱해봐요. 대신 곱할 때 센스 있게 밀었어요. 한 칸씩 옆으로 밀은 거예요. 요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죠? 변변 빼요. 좌변은 1-r의 sn이 되고요. 우변은 a-a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나는 sn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 타이밍에 1-r로 나눠야 되는데 1-r로 나누고 싶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이 다음에 현식이 뭘 해야 되겠어? 1-r로 나누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R이 1이어봐. 못 나누잖아. 근데 R이 1이어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SN이거든? 근데 R이 1이면 A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 아니야? NA네. 끝. 근데 R이 1이 아니면 나눠도 되잖아.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SN을 나눠주니까 1-R분의 Z인데 쟤 뭐 생겨먹은 꼬라지가 분배하고 싶게 생겼죠? 1-R의 N제곱으로. 그죠? 당연히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곱하시면은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가능하면 한글로 공부하라 그래요. 자, 등비합 공식.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등비합 공식은 앞으로 요게 아닌 상황을 암묵적으로 깔 거야. 알았지? 자, 등비합 공식은 뭐냐 그러면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제곱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문자로 외우면은 나중에 봐. 100% 딱 틀린 애들이 나와. 이 안에도 분명히 나올 텐데 안 틀리면 좋겠지만 문자로 공부한 애들이 전형적으로 자꾸 틀리는 케이스가 있거든.
그래서 한글로 공부해라. 한글로. 1-공비분의 초항에다가 1-공비의 항수 제곱을 하면 된다. 자, 언제 왼쪽 거 쓰고 언제 오른쪽 거 쓰냐? 아무 때나 써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왼쪽 걸 쓰고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거를 씁니다. 왜? 우리는 마이너스가 좀 싫거든. 뭐 그런 배경 가볍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합공식을 배웠으니까 이 등비 합공식의 함수적 특징을 볼 텐데 변수가 n이에요. 여기가 n이라고요. 그럼 얘는 함수 얘를 보든 쟤를 보든 잘 보시면은 구조가 어떠냐면요. n이 변수야. 어차피 여기 그러면 1-r분의 a는 상수일 거 아니야. 그죠? 상수잖아. 변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등비 SN의 함수 구조는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꼴.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니 해도 특징은 우선은 등비합이 되려면은 등차합의 특징이 뭐야? 대박. 응.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주세요. 네. 나다 싶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등차합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외우라고 한 거 저기 100만 번 써야 돼. 그게 함수식인데, 그러니까 등차합 특징, 함수식 말고 특징 대보라고. 특징 말로 대보라고. 말로. 우리 여학생들은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이하. 응? 공차가 어딨냐? 그거 두 개. 자, 얘는 등비합 공식의 함수식은 얘고 특징은 보시다시피 R의 n제곱에 계수하고 상수항하고 더하면은 0이야. R의 n제곱에 대해서 계수하고 상수하고 더하면 0이라고. 그죠? 요게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뭐 공비가 관심이죠. 공비가 어딨냐? 공비가 어디 있다? n의 밑에 있죠. 근데 어제 공비 일반항의 함수식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그냥 밑이 아니고 누구의 밑? 개수가 1자리의 밑이죠. 1자리의 밑. 공비는 저기 숨어있다. 숨어있진 않죠. 그냥 저기 드러나 있다. 이 정도 특징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등차에 비해서는 등비 함수가 좀 적게 쓰이긴 해요. 왜 적게 쓰이냐? 등차는 어쨌든 함수식이 다항식 아니야. 얘는 지수식이고. 니네 뭐 지수함수 예를 들어 뭐 미적 원까지 가두면 지수함수 미분할 줄 알아요? 미분할 줄도 몰라요. 그때 가도 미투나 봐야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도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함수 가지고 뭘 물어볼 게 없는데 반면에 이차함수는 특징이 대표적인 우선 대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이제 함수식 다 배운 거야. 함수식. 네? 함수식. 질문 있어요? 계상이. 이분 계상이 모르죠. GOD 그 멤버 윤계상이. 친구는 아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함수식. 아유, 야, 봐봐요. 등차 AN이 뭐예요? 등차 AN. 등차 AN이 함수로 뭐예요? 아까 뺏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뺏길 때 뺏기지 말고 내가 그니까 뭐예요? DM 플러스 K야. 자, 등비 AN 뭐예요? K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했지? 에? 맞아? 여기다 괜히 썼나? 얘를 축소하지 마.
자. 쉬운 얘기부터 해볼까? 등차 더하면 등차냐? 등차랑 더하면 등차겠냐고 수열이. 등차죠. 왜? 누가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더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등차 더하면 등차죠. 왜? 등차 1반항 2개 더해봤자 n에 대한 1차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차랑 등차는 더해도 무조건 등차. 빼도 등차냐? 빼도 등차. 곱하면 등차냐? 그건 아니지. 왜? 2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자, 등비. 등비끼리 더하면 등비냐? 역시나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왜? K 곱하기 R의 N제곱꼴이 돼야 되는데 아니 2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 더하면 K 곱하기 뭐의 N제곱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등비 곱하면 등비예요? 지수법칙 아니에요. 등비죠. 등비 나누면 등비냐? 등비죠. 물론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제 여러분이 함수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얘랑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잘 보면 지수에다가 지수식에 지수 자리에다가 등차를 깔면은 요렇게 생긴 수열은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생긴 수열은 등비가 되겠죠? n에 대한 n인데 여기 어차피 n에 대한 1차 있으면 안 되냐? 되잖아. 예를 들어서 an이 2 곱하기 r에 3n 더하기 2야. 등비야 아니야? 등비죠. 왜? 아니 여기 어차피 이런 애들은 다 곱하기로 빠질 거 아닙니까? 얘는 밑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등차가 있으면은 걔가 등비수열이야. 로그가 있는데 밑은 아무거나 주고 로그의 진수에다가 등비를 깔면은 등비를 주면 등비수열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등차죠. 아니 여기 등비수열 아무거나 넣어봐요.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의 n제곱 넣어봐요. 그럼 로그의 곱셈은 덧셈으로 찢어지겠지. 얘는 떨구겠지. n에 대한 몇 차꼴 나와? 1차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해보니까 이런 건데 그건 해본 거니까 당연히 그러네요 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잖아. 자, 로그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 증가한다고 치면 로그 함수에다가 들어가는 x값에다가 들어가는 x값을 등비로 넣잖아. 등비 들어가는 x값을. 그러면은 그놈들의 함수값은 뭐가 돼요? 등차가 되는 거예요. 응? 실제로 해봐도 그렇게 했지. 그림도 대충 그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반대로 여러분이 지수함수가 있잖아. 지수함수에다가 들어가는 값을 x값을 등차로 넣어. 등차로 동일하게 간격으로 넣어. 그러면 그놈의 함수값은 등 b로 커진다고요. 등 b로. 알겠습니까? 등 b가 된다. 그렇겠지. 아니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라고 쳐봐. 여기에다가 1, 2, 3 넣어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게 등비 아니야. 이런 관점이 있다고 함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꼴을 배웠으니까 요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이게 뭐 학교 내신에서는 수능에는 안 나올 거고요. 내신에서만 다뤄줄 수 있는 주제인데 역시나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1바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작년까지 선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돈 문제가 일부 학교는 학교에서 미리 공지를 해요. 우리 학교는 이거 안 낸다. 원리학교 안 낸다 돈.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내신에서는. 대표는 예를 들어 삼성고 같은 이런 거 안 한다고 미리 내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약간 뭐 이제 쓸데없다 이거죠. 굳이 뭐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거나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빼기도 하는데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좀 배워보면 자 배워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예전으로 봤을 때 이제 3등급 우리 지금 봤을 때 이제 2등급이나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 중반 밑으로 내려간 친구들 여기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반대로 또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나온 애들한테는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유형의 끝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변형될 것도 없고. 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원리합계라는 말이 있어요. 원리합계. 원금하고 리자. 자, 이자죠. 합성어입니다. 알겠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를 원리합계라고 해요. 실제로. 됐죠? 자, 그 원리합계를 계산,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달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은행 용어긴 한데 달리는 뭐냐? 원금 처음에 넣은 돈에 원금이 내가 처음에 넣은 돈이거든요. 그 처음에 넣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게 달리입니다. 이따 예시를 들어줄 거야. 우선 용어 아시면 돼. 복리는 이자를 갖다가 내가 처음에 넣은 거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바로 직전 거에다가 항상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복리예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시 들면 금방 나와요. 자, 처음에 내가 여기 시기를 갖다가 한 달? 달로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있다고 쳐요. 땡땡땡 n달. 여기가 이제 처음 시점입니다. 돈을 넣는 시점. 자, 원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넣었다고 쳐요. 만원 단위로. 자, 이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자, 이자가 붙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율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뭐 뉴스 같은 거 좀 보시면은 뭐 지금 뭐 금리, 이율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연이율이라는 거는 1년짜리 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연 단위일 때죠, 문제 풀 때. 지금은 내가 만약에 월 단위로 했어요. 그럼 월 이율이라고 줘. 알겠어요? 그럼 월 이율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월 이율이 3%라고 쳐요. 월 이율이. 그러면 얘는 참고로 한 달 지나면 돈을 갖다가 내가 지금 집어넣은 원금에 이자가 얼마가 붙냐? 여기에 3% 곱한 거죠. 3만 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첫 번째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났어요. 여기를 시점으로 합시다. 그냥 1. 처음에 1. 첫 번째 넣은데 시점을 내가 여기를 100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자, 달리를 해볼게요. 이자 계산 방법은 우선 중학교 때 거 아셔야 돼요. 자, 100만 원에다가 3% 이자를 붙이면은 얼마예요? 100에다가 더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3이죠. 0.0 100 하지 말자. 100분율하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200 할게요. 20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00에다가 그 200에 대한 100분의 3%를 갖다 더해주는 거거든. 그죠? 이런 계산 법이잖아. 분배하시면은 200에다가 1 더하기 0.03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달리로 계산을 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가 200에 붙어요. 그래서 200에다가 보태기 얼마? 200 곱하기 0.03이라고. 맞아? 자, 한 달이 더 지났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얘는 이자를 한 달치를 더 받잖아. 근데 그 한 달치 이자의 기준이 누구냐면은 원금이라고. 무조건 처음에는. 그러니까 200에다가 그 200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곱하기 써도 되겠지? 두 번 준다고 이렇게 이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 얘는 그러면은
200에다가 200에 대한 이자 0.03을 3번 주는 거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달린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처음에 는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거야. 얘를 마치 하나의 수열로 해석해봐. 뭔 수열이냐? 등차죠. 등차. 맞아요? 지금 우리 무슨 단원이에요? 등비죠. 그러니까 달리는 그래서 안 나와. 알았어요? 잘 안 나와 달리는. 자, 복리 보세요. 복리. 복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복리는 이자를 처음에 넣은 원금 기준이 아니고 바로 직전 거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 자, 우선 200을 똑같이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한 달은 똑같죠. 어차피 뭐 복리든 단리든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야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표기를 하기 좀 쉽게 얘는 200으로 묶어 써볼게요. 200 곱하기 얼마? 1.03 똑같은 얘기지? 맞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달이 더 지나잖아. 그럼 이때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자를 갖다가 얘한테 붙이는 거야. 얘가 마치 원금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복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달이 지났을 때 200 곱하기 1.03을 한 거는 그 전 돈이 얘니까 얘에다가 1.03배 한다 이거였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은 뭐가 된다? 그 전 돈이 얘니까 얘에다가 1.03배 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200 곱하기 1.03의 몇 제곱? 2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네 번째 달이 되면 뭐겠어? 200 곱하기 1.03의 3제곱이 되겠죠. 땡땡땡. 아 뭐야, 뭔 수열이야? 등비지. 얘가 등비지, 복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리합계고, 우리는 뭘 계산을 하냐?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냐? 등비의 합공식을 배웠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쓴 거는 원리합계를 쓴 거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 주로 문제에서 다뤄진 건 원리합계의 총합을 구하라 그래. 원리합계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복리에서는 원리합계의 총합이 등비합이겠지. 나오진 않겠지만 달리는 등차합이겠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등비 합공식은 뭐라고요? 등비의 합공식이 뭐라고? 1 공비분의 초항에다가 1 공비의 항수제곱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등비 합을 구할 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결국엔 세 개만 알면 돼. 뭐 알면 돼? 초항 알면 되지, 공비 알면 되지, 항수 알면 되지. 이 세 개만 알면 답은 낼 수 있는 거지, 합은.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원리합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돈 얘기 나오면 좀 어려워해요. 돈 얘기 나오면 이런 거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예요. 적립금의 원리합계. 원리합계의 총 합을 구하려는 건데,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말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요, 연이율이 R이에요. 아까는 내가 퍼센트 아니고 지금은 그냥 저 자체가 비율입니다. 1년마다 복리로 A1씩 넣으면은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건데, 예? 두 가지 단어 문장의 차이점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지금 언제로 정해졌어요? 말이라고 정해졌죠, 말. 근데 1번은 돈을 언제 넣어요? 넣는 시점이 초고요. 2번은 넣는 시점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형이 초에 넣어서 초에 찾는 게 있고,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게 있고, 말에 넣고 초에 찾는 게 있고, 말에 넣고 말에 찾는 게 있을 거야, 당연히. 경우의 수 4가지. 초말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거를 공식화해서 열 필요가 없어. 공식화해서 열 필요가 없어. 그냥 따져보면 돼. 자, 해보면요. 처음에는 잘 안되면 표 아닌 표를 그리시면 돼요. 자, 1년마다 A1씩 넣는데죠? 자, 1년, 2년, 3년, 4년, 땡땡땡, N년. 1년마다 A1씩 넣어요. 자, 내가 넣은 돈은 검은색으로 써볼게요. A1, A1, A1.
이렇게 넣은 겁니다. 돈을. A1 넣은 돈이죠. 근데 아까 배웠다시피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돈이 무럭무럭 자라요. 알겠습니까? 이자가 붙어. 자, 복리래 이율이 R이래. 맞아? 그럼 얘가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얘는 돈이 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 A에다가 1 플러스 R이 된다. 아까 이제 퍼센트 계산했던 거 잘 떠올려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응? 가끔 이런 데다가 100분의 R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R%가 아닌데 왜 100분의 R이야? 그냥 이율이 R인데 왜 니네 저번에 했잖아. 저기 지수 활용할 때 한번 했잖아. 이거 가지고 한창 했잖아. 그거 가지고 그치? 자 1년이 더 지났어.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1에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규칙성이야. 땡땡땡 N년이 됐어. 얼마가 되겠냐? A에다가 1 더하기 R의 몇 제곱? N-1 제곱이 되겠지? 내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돈을 더 넣은 게 아니고 첫 번째 넣었던 이 A1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걸 쓴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넣었던 이 A1도 자랄 거 아니야. 2년째 넣은 것도. 그럼 얘도 원리합계를 써보시면 1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A의 1 더하기 R 되죠. 땡땡땡 뭐 돼요? A의 1 더하기 R의 N-2제곱 되겠죠. 규칙성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지. 딴 애들도. 마지막에 넣은 돈이 여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 1번은 얘가 초에 넣은 거야. 초라고. 가정이 문제 준 게 초라고. 지금. 근데 언제 찾는다고? 말에 찾는다고. 그럼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찾는 시기가 어디야? 이 다음 N 말에 찾는단 말이야. 찾는 시점이 여기라고요. 찾는 시점이 여기.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거를 잘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죠, 당연히. 자, 1월 1일에서 다음 년 1월 1일이 되면 1년치 이자가 붙는 거 아니야. 근데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되면 1년치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붙어요. 알겠습니까? 똑같다고요. 근데 하루 쪽인데 자, 붙는다고. 뭔 소리야? 야, 초에서 말로 갔지. 연초에서 연말로 갔잖아. 이자가 한번 붙어, 안 붙어? 붙는다고, 그냥 붙는다고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동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이자가 붙는다고. 그럼 얘가 이자가 한번 붙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있겠어? A의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이 돼 있겠지. 말이 되면. 이해돼요? 얘는 뭐가 돼 있겠어? A의 1 플러스 R이 돼 있겠지. 이자가 한번 붙어서.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애를 다 더하는 게 적립금의 원리합계예요. 여기 있는 애를 다 더하는 게. 알겠습니까? 등비합입니다. 등비합에서 필요한 거는 초항, 공비, 항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얘 초항 뭐야? 이거 합할 건데 초항. 얘로 잡아도 되고 얘로 잡아도 되거든.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쓸까? 얘 뭐냐? A 더하기 1 더하기 R의 A 곱하기 N-1제곱이거든? 자, 얘를 초항으로 잡으면 얘는 공비가 얼마야? 얘 분의 1이잖아. 1 더하기 R 분의 1이잖아. 근데 얘를 초항으로 잡으면 위로 올라가면 공비가 1 더하기 R이겠지. 그럼 당연히 누가 낫겠어? 밑에서 올라가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초항은 뭐야? 초항은 A의 1 더하기 R이야. 공비는 뭐야? 1 더하기 R이야. 항수는 몇 개야? 여기 더한 항수는? 여기 더한 항수는 결국에 이 줄수인데 이 줄수는 내가 돈 넣은 수랑 같을 거 아니야. 몇 개야? N개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원리합계,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돌려주시면 자, 1-공비, 공비-1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지만 얘가 1보다 크게 나와 있으니까
공비-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이걸 누가 외워? 왜 외우고? 외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저런데 쓸데없는데. 그지? 이렇게 표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 없어? 자, 봐. 이거야. 식 나왔지 그러면? 계속 봐. 자, 두 번째 거는 애초에 정립을 언제 한대요? 정립을 말에 한대요. 말에.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에요. 말. 1말에 A, 2말에 A, 3말에 A, N말에 A. 근데 언제 찾는다고요? 말에 찾는다고 첫째 줄에. 이때 찾는 거 아니야. 찾는 데가 여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럼 이때는 초항이 뭐야? 이때는 초항이 A지. 공비가 뭐야? 1 플러스 R이죠. R 플러스 1. 항수가 몇 개야? N개지. 얘 가지고 합을 따져주니까 합이 뭐야? 공비-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거든? 야, 아까랑 비교하니까 뭐만 달라졌어? 초항만 달라지잖아. 항상 여러분이 체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결국엔 초항이야. 초항이 내가 넣은 돈이냐 아니면은 는 돈에 이자가 한번 붙은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 언제 넣어서 언제 찾았냐를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방학 학기 들어가서 이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야. 알았지? 중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질문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요, 이런 거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금 좀 하니? 저축 좀 하니? 저축하니? 안 하니? 그래요. 이거 쪽박 찬다 진짜. 이런 말은 옛날 언제 용어야?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이 있는데 아 됐어, 이런 말 몰라도 돼. 초에 적립하니 저희 은행 저 장래 희망의 은행 저기 좋은 직업이죠.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이런 건 뭐 나중에 알아두시면 되죠. 됐어. 자, 요거는 뭐냐면요, 바이블 플러스에 있는 거는 동계산 문제도 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동계산 문제에서 일종의 활용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환과 연금의 현가. 그러니까 상환과 현가라는 말인데, 상환은 뭐냐? 야, 읽어봐요. 빌린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씩 지불하여 빚을 갚는 것을 상환이라고 한다. 이게 뭐니? 잘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제 돈 갚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뭐야?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돈을 빌리고 그걸 일정한 금액마다 나눠서 갚는 거야. 할부가 상환인 거야. 상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학생한테 시험 문제 잘 수능에서 안 내는 이유는 좋지 않다 이거야. 약간 사행성인 거야. 이제 주제 자체가 어디로 빠지냐에 따라서. 가끔 일부 학교에서는, 예전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학교 내신에서는 애들을 재밌게 낸다고.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난 드라마를 안 봐서 그건 제목은 모르겠는데,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주제가 사채업이었거든요. 사채업 뭔지는 알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한창 핫했을 때 재밌으니까 이 문제를 사채업으로 내는 거야. 사채업자 A가, 철수가 사채업자 A한테 가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내는 거야. 그 교육청에 신고당했어. 그러니까 좋지 않아.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이율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율이, 니네가 계산하기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한 20%씩 주면 좋을 것 같죠? 계산하기 좋잖아. 1.2 좋잖아. 근데 2%니까 1.02 이렇게 나오냐? 헷갈려. 안 좋잖아. 실제로 이거보다 작아. 더 작게 준다고. 월이율이 0.03%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이게
숫자로 바꾸면 더 헷갈리잖아. 크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이율이 20% 50 이런 거 없어요. 10% 어딨어. 이제 없어. 그럼 누가 일해? 일 안 하지. 100만 원만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장수도 안 돼. 자. 아무튼 그런 사행성이라서 잘 안 다뤄지는 것도 있고 하면 상환은 그거예요. 할부고 그 할부는 뭐예요? 우선 우리가 우선은 물건을 갖고 오는 거죠. 얼마짜리를. 그리고 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갖다 금액을 나눠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금전 경제적 관점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할부를 10년을 샀어요. 10년 할부를 했어요. 파는 사람이 꺼지라 그러겠죠. 자, 샀어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10년 할부로 샀다고. 자, 그럼 1년에 얼마 내야 되겠어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 샀, 100만 원짜리를 10년 할부로 샀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 돈이라는 게 시기에 따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고려해야 돼요.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상환인 거고. 그러면 현가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듣지 않아요? 사회 아무튼 그런데 현가 들어보죠. 연금의 현가 이런 말. 거짓말하지 마. 자 통합사 이런 거 할 때 지현아 이거 들어봐 안 들어봐? 연금의 현가 안 들어봐요? 연금이 뭔지는 알잖아. 그 항상 이슈가 되고 있잖아. 연금이 나중에 고갈된다. 니네 쪽박 찬다 이런 거. 자 아무튼 자 연금의 현가는 원래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현가라는 거는 땡겨받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연금을 60세 이후에 매년 원래 연 단위로 받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매달 예를 들어 매달이라고 합시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1년치를 땡겨받기로 했어. 그럼 얼마 받을 거야? 120만 원 받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사기 당한단 말이야. 이런 데 어디서 사기 당하는 거야 어디 가면. 알겠습니까? 120만 원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달라져요. 지금의 10만 원과 1년 말 12월 달에 10만 원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게 연금의 현가야. 그러니까 현가랑 상환은 잘 생각하니까 뭔 거 같아? 할부가 100만 원짜리를 나눠서 주는 거고 현가는 10만 원씩 받을 거를 땡겨 받는 거고 반대야 반대. 그래서 할부 문제랑 현가 문제는 미지수가 뭐냐만 달라져. 할부는 내가 매달 갚는 게 미지수고 현가는 한 번에 땡겨 받는 그 금액이 현가, 그게 미지수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배경지식이야. 문제 하나 있네. 하나 풀어줄게요. 지연이가 요즘엔 정말 핸드폰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이 막 이렇게 막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 뭐 컴퓨터가 더 비싸죠. 자, 지연이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이달 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게 이 초는 크게 중요한 이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초말은 잘 체크하시고 초에 구입을 했어요. 말부터 그달 일정한 금액으로 12개월씩 나눠 갚겠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씩 갚아야 되냐? 대신 월이율이 2% 1개월 복리입니다. 자, 표 아닌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1초라고 할게요. 이달 초를 시작을 200만 원짜리를 내가 산 거야. 그죠? 들고 왔어. 그달 말부터죠. 그럼 1 말부터 얼마씩 갚겠다 이거죠. 갚는 돈을 A라고 할게. 1말에 A, 2말에 또 A, 땡땡땡 언제까지? 12말에 A. 맞아요? 그럼 아까 이제 동계산 거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자 우선은 이율이 2%야. 그럼 복리니까 얘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얼마가 돼? A 곱하기 1.02가 되겠지. 대부분 애들이 이런 걸 뭘 보고 하겠니? 이렇게 주어진 값을 보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는 이걸 여러 개 줘요. 일부 학교는 일부러. 이거를 보고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거 보면 공비 그럼 1.0이네. 항수는 여기 12개 있으니까 12, 12개네.
그럼 뭐만 알면 돼 합구할 때? 초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12제곱도 주고 13제곱도 주고 일부러 막 그런다고. 이게 돼요. 그럼 땡땡땡 가가지고 10이 말이 되면 얼마가 돼요? a 곱하기 1.02의 몇 제곱? 11제곱 되죠. 맞아요? 자, 내가 찾는 시점을 아까처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찾는 시점이 10이 말이에요? 마치 돈을 찾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점이 찾는 데가 여기 10이 말. 맞아요?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왜냐면 어디 갔어? 매달 갚아 12개월 동안 나눠서 갚으려고 한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적된 이 금액이 내가 빌린 할부로 빌린 저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가 2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왜? 200만 원도 은행에 넣는 건 아니지만 돈의 시기에 따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 같이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럼 2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이율이 월이 몇 번 지나? 12번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 1.02의 몇 제곱? 12제곱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스몰 a는 자, 초항이 a고 공비가 1.0이고 항수가 지금 12개입니다. 여기 보고 11개라고 하시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합공식을 돌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은 200만 원이 아니고 뭐다? 200 곱하기 1.02의 12제곱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를 푸시면 그게 A가 내가 매달 갚아야 될 돈. 니네가 실제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을 하실 때 그 가게에서 따지는 방식이 이렇게 따져지는 거고.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만 원 갚겠다고 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경찰서 끌려갑니다. 알았어요? 자, 별거 없죠. 그래서 이런 주제 문제고 하시다 보면은 지금도 약간 느꼈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초항하고 초공항만 알면 돼요. 근데 공비 문제 읽어보면 나와. 항수 문제 읽어보면 나와. 항상 초항만 주의하시면 되거든. 그냥 그 돈이냐 아니면 그 돈의 이자가 한번 붙은 애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게 할부 상환 문제. 다시 얘기하지만 현가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이대로 똑같은 문제인데 현가는 내가 매달 10만원씩 받기로 했다. 10만원씩. 근데 그거를 땡겨 받을 거다. 얼마 받아야 되냐? 얼마를 받냐? 이걸 물어보는 게 현가야. 그러니까 여기가 미지수가 되고 여기가 이제 되니까 여긴 똑같이 여기도 붙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 이렇게 보시고 뒤에 뭐 연금의 현가 문제 예제는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건 안 할게요. 재미도 없고 넘어가서 네.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인데 우리가 뭐 처음 하긴 하지만 너무 단순한 거는 딱딱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런히 봅시다. 예제가 이게 몇 개나 있더라? 18개 10번부터긴 하구나. 9개이네 9개. 연습 문제가 있어요. 과제가. 근데 과제가 연습 문제인데 등차 등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연습 문제예요.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24고 공비가 4분의 1이래요. K값 구하래요. 자 일반항 구하시면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구하면 되죠? 안에 요런 거나 좀 한번 구조를 봅시다. 자 4항에서 7항으로 가요. 공비가 몇 개? 3개. 그죠? 얘가 얼마? 8분의 1. 그래서 공비가 얼마? 2분의 1. 그러면은 A1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11은 A7에다가 공비가 몇 개? 4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너무 단순하게 초항 공비 잡아 돌리는 거는 또 우리한테는 목적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 저거고 공비가 저거일 때 AN이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바로 그냥 돌리는데 2번 할게요. 2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비가 양수래요. 2항이 4고 4항이니까 공비 제곱 R이 제곱계 차이 나고 2개. 얘는 뭐가 돼요? 16이 되네요. 그럼 R은 풀마 4인데 양수를 했으니까 4고요. 됐죠? 그러면은 AN은 뭐가 되냐? AN은 물론 초항을 잽싸게 구해서 1인 거를 구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그냥 2항부터 출발할 거면 AN은 2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n-2개라고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자꾸 만들어 버릇 하셔야죠. 그죠? 어쨌든 저쨌든 4에 n-1제곱이고 얘가 1500보다 크다. 이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로그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4에 거듭제곱 해가지고 1500보다 큰 거 찾으시면 된다고. 거듭제곱은 금방 나오죠? 왜? 쭉쭉 커지잖아요? 그죠? (12번) 자, 3하고 48 사이에 7개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등차 때랑 똑같죠? 자, 7개 넣었어요. 그러면 3하고 48 사이에는 공비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공비가? 이거는 공비가 몇 개? 가운데 7개 넣었으면? 어제 했는데 또 까먹었다고? 몇 개? 8개! 아유, 제발! 아유, 아니, 까먹었으면 어제도 얘기했지. 하나 집어넣으면은 2칸. 2개 집어넣으면은 3칸. 아니, 제발. 7개 집어넣으면 8개. 얼마야? 16이네? 됐어요? 그러면 공비는 얼마요? 자, R의 8제곱이 16이니까 R의 4제곱이 4야? R의 제곱이 2야? 그지? R은 얘네가 다 양수를 했으니까 뭐겠어? 플러스 루트 2겠네. 그죠? 왜? 마이너스 루트이면 어떻게 돼?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가면 좀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잘 없었는데 여러분이 등차는 절대값 처리를 할 때랑 등비의 절대값 처리할 때의 특징인데, 등차라는 수열은 함수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 그거를 관찰하는 건데, 등차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죠? 증가든 감소든 한 번 바뀌면 유지가 되잖아. 근데 등비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 교대로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런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공비 구했으니까 계산하면 되지 뭐. A3는 여기에 3에서 공비가 몇 개? 사이에 숫자가 2개 있잖아. 3개. 그지? 이거 어렵니? 그지? 자, 2번에 현주현이 4분의 1하고 32 사이에 n개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32하고 4분의 1 사이에는 공비가 몇 개? n 더하기 1. 그래요. 그럼 2라고 줬네. 근데 뭐 장난하는 거지 문제가 뭐. 내가 이거 왜 썼는지 알겠어? 4분의 1분의 1, 3분의 1 왜 썼는지 알겠어? 이걸 몰라 이제? 현식아, 4분의 1분의 3분의 1 이거 왜 썼냐? 몰라? 여기에다가 4분의 1에다가 공비를 갖다가 n 더하기 1개 1개 32니까 나눈 거지 바로. 우리가 등차 문제는 바로 차를 쓰잖아. 등비 문제는 말고 바로 b를 쓰면 되지 그냥. 이거는 뭐 자잘한 거 아니야. 이런 거고.
등차에서는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 주로 어떻게 잡죠? 효과적으로 잡는 게? 권유현이.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 등차에서는 어떻게 잡는 게 효과적이지? 아니 도대체 이제 방학 끝나가는데 이거 공부 이게 하는 걸 어떻게 잡죠? 등차는 세 개를 하나를 가운데를 A로 잡는 게 좋죠. 가운데를 그죠? 가운데를 A로 잡아서 A에다가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으면 좋다 그랬죠. 그냥 등비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등비는 그냥 AR 제곱 하시면 돼. 그럼 얘는 세 개 다 더했대. AR 제곱 13 세 개 다 곱했대. 암산 좀 하자. 얼마야? 3제곱이야? 27이래. AR 얼마야? 3이지. 위에다 넣어봐. A 더하기 3 더하기 3R이 13이지. 넘어가니까 A 더하기 3R이 10이지. 고등학교랑 연방. 오케이? 연방 데이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다르게는 뭐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근각에서 하셔도 되고 A하고 3R을 근으로 만든 2차 방식 만들어도 되고. 유연아 어려워? 아니 물어보는 거야. 어려운 거 있는지. 어려워? 이 그지 어렵냐고. 자, 안 어렵지? 자 14번에 2번 볼게요. 1x x제곱 x 세제곱 첫째 항부터 20 이게 6항이네요.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을 fx라고 하죠. 자 fx는 등비네. 그죠? 근데 이제 공비가 1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네. 그죠? 근데 공비가 지금 뭐야? 여기 공비가 x네. 근데 여기 보니까 F1 구하래. F1은 그럼 11111 아니야. 얼마야 그럼? 얼마야 F1은 그럼? 6이. 장난하니? 얼마야? 6이겠죠 당연히. 그럼 F3은? 이제 F3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6항이니까 3의 몇 제곱까지 현식이? 그렇지 5제곱까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몇 제곱? 몇 제곱? 몇 제곱? 이봐 이씨. 공식으로 대봐. 여기 못 쓰는데요. 이봐 이보게 이 그지야. 몇 제곱 현식이? 유연아 어렵니?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정말 개박살 납니다 이러다 진짜. 질문이요. 개불. 야 등비 학공식 대봐. 이러니까 못하지. 아니 등비 학공식 오늘 배웠는데 오늘 못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겨. 내일 될 거요? 응? 현식이 등비 학공식 대보세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상수제곱. 왜 그러는겨? 왜? 질풍노도의 시기야? 왜 그러냐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쑥스러워해가지고 내가 잘 질문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여학생들도 근데 저기가 있어. 우리 나중에 우리 대학 가실 때 면접 전형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면접 전형 생각해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말하는 것도. 어? 자기가 아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연습이 돼야 되거든. 물론 아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6입니다. 식으로 쓰면 S6이, S12 6이에요. S12 6.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이래요. 3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등비입니다. 자, 합공식을 쓰시면 얘는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공비-1 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공비-1 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이에요. 자, 연방 푸는 건데 위에 거 둘이 연방 푸시면 얘가 합차가 보이죠. 10제곱 빼기 1, 10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잘 보면 요만큼이 뭐가 돼요? 요만큼이 6이죠. 6.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니까 R의 10제곱이 뭐가 돼요? 4가 되죠. 여기서 R 구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물음이 얘잖아.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다시 인수분해를 하시면 R의 10제곱 빼기 1에 R의 20제곱 10제곱 1.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으면 이제 확 자, 그죠? 응?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 얘가 얼마? 얘가 6이요. 얘가 얼마? 20제곱 16 4 1이잖아. 오케이? 니네는 이런 거 발로 풀어도 맞춰. 실제로 아 이런 거 발로 풀어도 맞을 거야. 틀리면 발로 맞으면 되지. 그죠? 자 이거 앞에서 했어 안 했어? 이런 문제 등차 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왜? 틀렸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다른 방법 등차 때도 하나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등차 수열을 갖다가 여기 등차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여기 A1, 2, 3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하면 그 합이 다시 뭐가 된다? 등차가 된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 얘기한 게 등비도 그게 된다 그랬어요. 자, 왜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건 나중에 학기 가면 안 해. 이런 거 증명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3개짜리만 해보 3개짜리만 A1, 2, 3 더한 거랑 A4, 5, 6 더한 거랑 A7, 8, 9 더한 게 얘네가 왜 등비인지 보여드리겠다고. 왜 등비냐? 야 A1이 A4로 갈 때 공비 몇 개? 3개. 얘가 몇 개? 3개. 얘가 몇 개? 3개. 어려워? 그러면 권유현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공비 몇 제곱? 2줄에서 2줄로 갈 때? 아 여기가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든가. 얘가 얘로 갈 때 R 세제곱 배, 얘가 얘로 갈 때 R 세제곱 배, 얘가 얘로 갈 때 R 세제곱 배. 그러면은 2줄이 2줄로 갈 때 공비 몇 제곱이냐고. R 세제곱이야. R 9제곱이라고 하시면 안 돼. 분배 법칙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도 똑같지. 증명 끝. 아, 등비도 일정한 개수씩 잘라 더하면은 그게 등비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얘 지금 몇 개씩 잘라서 더했다고 볼 수 있냐? 10개씩 되네. S10이 6인데 S20 빼기 S10 하면 10개 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S30 빼기 S20도 10개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 갈 때 몇 배 돼? 24니까 4배 됐지? 얘도 몇 배 돼야 돼? 4배 돼야 돼. 24니까 4배 하면 얼마요? 96이지. 근데 S20이 얼마요? 30이지. 이항하면 얼마야? 126이지. 이런 거는 단답형 객관식은 이렇게 빨리 구하셔야 돼. 이거 언제 아까처럼 풀고 있어. 근데 가끔 아까 정석대로 푸는 문제가 등차 때는 잘 안 내. 등비 때는 간혹 내기도 해. 왜냐면 1학년 때 그 인수분해를 까먹은 인간들이 있어.
얘 인수분해를 못한 인간들이 있다고 얘를.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내는 경우가 있어. 서술형. 알아두시면 돼요. 한글로 풀어서 공부하세요. 한글로 풀어서. 일정한 개수씩 잘라 더하면은 그것도 등비, 등차가 되는구나. 자, 16번 유형입니다. 자, SN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가 돼야 된대요. K값 구하래요. 등비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등비합. 등비합 조건이 뭐냐 이거죠. 뭐요? 등비합 조건이. 등비합 SN. 등비 SN 조건이 뭐? 개뿔 오늘 물어보는 게 대답한 게 한 개도 없네? 수업 시간 내에 외우세요. 좀 제발. 그러려면은 따라 읽으시고요. 제발. 읽으면 외워진다니까. 이 그지. 내가 너 10번 시켜봐. 외워? 100% 외워줘. 현식아. 등비합 조건이 뭐였죠 아까? GOD!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유 진짜. 근데 거기다 살을 붙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개수랑 상수항 더해서 0. 개수 얼마? 4야. 이거 개수 1이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의미 아무것도 없어. 가르치는 게. 그죠? 개수 4. K 얼마? 마사 끝. 얼마나 쉬워. 자 그럼 2번 봐봐. SN 줬어. 약간 등비 비스꾸리꾸리하네. 개수 상수 빵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그럼 등비합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가 돼?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2항부터 등비가 돼. 앞에서 이런 거 배웠지? 우리가 SN이 앞에서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잖아. 얘가 만약에 C가 0이면 뭐야? 첫째 항부터 등차.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였잖아. 자, SN이 AR의 N제곱 더하기 B야. A 더하기 B가 0이야. 계산. 응? 이게 0이야.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 B. 0이 아니야. 둘째 항부터 등 B. 왜 그런지는 지금 보여줄게. 자, 뭐 하면 되겠어요? SN 가지고 AN 구할 거예요. 문제 풀 게 아니고 AN 구할 거예요. 야! 뭐 해야 돼? SN 가지고 AN 구할 거예요. 진짜 개뿔 아닌 게 1도 없네 진짜 이거. SN 가지고 AN 구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칠판에 써있잖아 이 글지야. 저기 저기 PD 띄워놨잖아 화면에. 뭐 해야 돼? 봐, 이 정도로 지금 모르는 거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 아셔야 돼 학생들도. SN 가지고 AN 구하는 게 뭐라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어제 계속 시키지 않았어요? 해봐. 해봐. 5번 해보자. 해봐! 뭐라? 그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SN 가지고 AN 구하는 법. 필이 근데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게. SN 가지고 AN 구할 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해봐. 했어. SN 가지고 AN 구하는 거니까 뭐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틀 잡어. A1은 S1, AN은 SN-SM-1, N은 2항부터 틀을 잡았지?
옆에다 쓰. A1은 S1 1 대입해봐요. 얼마예요? 7 나와요. 그죠? 자, Sn 2의 n 더하기 2제곱 빼기 1입니다. Sn-1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입니다. 빼요. 등차보다 쉬워. 좋아 오히려. 뺄셈하기가. 분배할 그런 게 없어. 곱셈 공식이. 날라가죠? 지수 법칙 해야 이제 지수의 덧셈 뺄셈 동류항 처리하셔야 돼. 예? 얘 빼기 얘 2에 n 더하기 1제곱 맞아요? 얘 빼기 얘 하시면 2에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얘가 n이 2항부터 여기다가 1 대입해봐. 얼마 나와? 4 나오죠. 등차 돼야 안 돼? 아니, 등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첫째 항 빠진다고. 응? 뭐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겨? 질문해봐. 뭐. 이제 해봐. 저거 왜 n 더하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이거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오늘은 내가 친절하게 해주긴 하겠다. 다음부터는 절대 친절하지 않을 거야. 어? 얘 빼기 얘잖아. 2의 n 더하기 2제곱 빼기 2의 n 더하기 1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동류항 처리하시면은 1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다시는 안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등차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썼어 안 썼어 우리? 안 썼어. 안 쓰고 땄잖아 바로. 심지어 상수항 살아있는 애도 안 따고 썼지. 바로 땄잖아. 안 쓰고. 등비 마찬가지로 안 쓰고 딸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옆에 있는 애로 하나 보여줄까요? 얘로 보여줄게요. 자, 얘 1번 아니네? 아, 얘부터 하자. 얘 등비냐? 등비 SN이냐? 등비 SN이야? 맞아. 이 그저 왜 아니야 도대체. 개, 상 네 0이잖아. 개수가 얼마야? 1 상수항 얼마야? 1 마이너스 그럼 더하면 얼마야? 0이네요. 등비잖아. 그죠? 자, 등차는 결국에 여러분이 초항하고 공차만 찾으면 됐거든? 등비는 초항하고 공비만 따면 돼요. 얘 초항 뭐예요? 얘 초항? 2예요. 공비 뭐예요? 3이죠. 등차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A는 뭐예요? 아, 2 곱하기 3에 n-1제곱 끝이거든? 응? 유연아, 내가 거짓말은 하고 내가 네 눈빛 보고 네가 지금 뭔 생각했지 내가 아는데 내가 말해볼까? 무슨 생각이요? 여기가 왜 n-1인 생각했지 솔직히. 그지? 아니요. 아니야? 네 맞는 거 같은데 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다고? 이것도 아니면 뭐지 도대체? 자, 일로 와서 얘 첫 항부터 등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계상 안 되잖아. 그럼 얘 이제 일반항 따볼게. 그럼 얘는 첫 항부터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먼저 틀을 잡아 제발. 이렇게 잡아 놓고 얘는 따로 빼야 된다고 첫 항을. 얼마야? 1 대입하면은 이건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얘 계산하는 건데 얘 계산. 우리가 등차 때 어떻게 계산했냐? 뒤에 상수항 달려있는 애는 상수항 가리고 하면 된다 그랬지. 왜? 그게 왜 그러면 된다 그랬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Sn-S, n-1이라면 상수항은 지워지잖아.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죠? 근데 얘도 잘 봐. 어차피 얘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요 자리에다 넣으면 Sn-S, n-이라면 얘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일반항 2항부터 찾을 때는 공비는 얼마야? 당연히. 아씨, 공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겠지.
그죠? 근데 초항을 구할 때 초항을 당연히 얘 쓰면 안 되겠지? 초항을 누구를 써야 되냐? 얘를 우선은 계상위를 만들어 놓고 써야 된다고요. 얘를 1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초항을 딴다고. 그러면 등비잖아. 초항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야? 1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바로 딸 수 있긴 있는데 등차 때보다 많이 안 쓰긴 해. 왜? 등차는 막말로 니네가 sn-sn-이라면 계산이 좀 있지 어쨌든. 제곱 전개하고 막 해야 되잖아. 등비는 아까 봤다시피 없어. 지수의 분배밖에 없어. 그것만 할 줄 알면 금방 암산도 돼. 그러니까 할 줄 안다면. 됐어요? 그냥 하나 연습만 해보고 갈게요. 여기. 야, 얘. 야, 권유 어디 갔어? 권유현이. 얘. 등비 SN이 아니야. 아이 나 진짜 짠다네 이제 이 시점에. 계상이. 야, 걔 뭐야 걔? 아래 n제곱의 개수를 보는 거야. 알겠어? 등비 돼야 안 돼? 되죠. 초항 뭐야? 6, 공비 3. 끝났잖아. 얼마나 쉬워. 굳이 뭐 돌려야 돼? 자 17번부터 이제 활용입니다. 자 활용. 왜 등차 활용이 이 책이 없어. 등차 활용이. 등차 도형 활용이 이 책 문제가 별로 없어. 이제 뭐 현씨가 저번에 물어본 게 있긴 했는데 원래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나중에 그 마플 가서 해보고. 예제 17번.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변의 중점을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또 만들고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6번째 넓이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넓이를 A1이라고 할게요. 뭐예요? 4분의 루트 3 변제곱이죠? 그죠? 계산 안 해. 니들 하시고. 자, 그럼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4분의 루트 3 변제곱인데 얘는 한 변이 얼마짜리야? 중점 연결했으니까 6짜리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두 개만 해도 끝난 것 같아요. 자, 공비 얼마예요? 권유인이 공비 얼마?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암산을 하지 말고 써서 해, 이씨. 돌겠네. 얼마야, 공비? 4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고 안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땡땡땡 A 6 구하려니까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요? 5개 곱하면 돼. 됐어? 답은 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초항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구해서 공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다 닮음인 거 보여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닮은 비를 가지고 넓이비나 부피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곱을 하면 넓이비고 세제곱을 하면 부피비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길이의 비는 똑같겠고요, 그냥.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자, 얘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 몇 대 몇이에요? 어렵지 않게? 중점을 이었다며 진짜 몇 대 몇이야? 2대 1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넓이 문제잖아요?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4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1대 4분의 1이에요? 굳이 앞을 1로 맞춘 거는 뒤로 갈 때 몇 배 됐다?
4분의 1배. 얘가 공비입니다. 도형에 닮은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항을 구해서 공비를 따도 되겠지만 닮은 비를 가지고 공비를 딸 수도 있다. 알겠어? 마지막은 이제 동문제. 자, 연이율이 4%, 1년마다 복리 초에 100만원 체크하시고 10년 동안 적립 말에 원리합계. 자, 그러면 써보면은 1초에 100을 넣죠. 2초에 또 100을 넣죠. 땡땡땡 10년 동안 넣는 거니까 10초에 또 100을 넣죠. 근데 언제 찾아요? 10 말에 찾습니다. 찾는 시점. 이제 점점 간소화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표가.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시점이 여기니까 여기 계산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 초항이 뭐가 돼요? 100 곱하기 4%니까 몇 배? 1.04배. 이거 보고 대답해보려 하시면 안 돼. 그러다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자, 그렇죠? 1.04배. 맞아요? 끝이야. 왜? 이것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자, 얘가 초항이고, 공비는 뭐예요? 1.04고요. 항수는 몇 개예요? 당연히 10개죠. 10년 넣었으니까. 그죠? 여기 한 줄 더 있다고 11개라 그럴 거냐? 2줄을 세는 건데? 그죠? 그럼 끝났잖아요. 합구하래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점점 간소화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표도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에 한해서, 대표형에 한해서지만. 어떻게 질문 있나요? 돈 얘기? 없으면은 저희 앞에 363쪽 가서 개념 체크해보세요.